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151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그야말로 역대급 폭락입니다. 3,900이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 모두가 크게 빠졌습니다. 자, 미국의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너무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환율은 1,473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환율은 1,470원을 껑충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주가는 그야말로 대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그야말로 걱정이 많습니다. 주식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5천 간다라고 설레발을 떨었고, 어떤 또 증권사에서는 7,500 어쩌가면서 이재명의 비율을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B2가 신용이 26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50, 60, 70, 6070까지도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섰습니다. 자, 이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코스피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거품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3% 넘게 폭락했습니다. 폭락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들이 3조 원 넘게 팔았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1.59포인트, 그러니까 3.79% 급락한 3,853.26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다시 말하면요, 3,900이 깨지고 3,850선으로 그냥 수직 낙하했다는 말입니다. 무려 151.59포인트가 빠졌으니까요. 퍼센트로는 3.79%입니다. 자, 하락세는 장 시작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전장보다 96.15포인트 내린 3,908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얼마 안 있어서 3,900선도 붕괴가 됐습니다. 장중 한때 매도세가 거둬지면서 3,830선까지 밀려가지고 3,800도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3,850선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3,850선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이번 급락장은 미국발 악재가 겹친 탓이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AI 거품론이 여전히 꺼지지 않으면서 미국 기술주가 조정을 받은 것이 국내 증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여기에다가 리사쿡 미 연준 이사가 자산시장의 고평가로 인한 하락 위험을 경고한 점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 말이죠,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거셌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홀로 무려 3조 898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하락장을 주도했습니다. 3조가 넘는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개인이 2조 6,914억 원, 기관이 3,488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방어에 나섰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2조 7천억 정도로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무의미하게 산 것이 있습니다만 미묘합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바친 건데요. 개인은 어제는 또 영리하게 말이죠, 주식이 올라가니까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다시 들어간 건데, 글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이 계속 팔까요? 판다면 외국인과 개인의 힘겨루기 위해서 개인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면 전기전자가 6.43%, 그리고 의료정밀기기가 5.94%, 제조가 4.71% 등 하락이 컸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모든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파란불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의 타격이 컸는데요. SK 하이닉스는 8.76%나 폭락했고, 삼성전자 역시 5.77%나 떨어지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현대차는 0.95%, 현대중공업은 4.80%, KB금융은 0.58%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상위권에서는 기아차 하나만 조금 올랐습니다. 0.53% 말이죠. 코스닥 역시 동반 하락해가지고 코스닥은 무려 27.9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3.14포인트죠. 자,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51포인트가 떨어졌다.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3,850선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사이에 환율은 1,473원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1,473원까지 치솟아 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환율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진짜 1,500원 뭐 거의 다 왔죠. 그 1,500원 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그럼 1,500원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엔화도 약세고요. 지금 우리 원화도 약세인데 지금 달러화만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서학개미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보다도요. 지금 기업들도 달러를 결제를 받아오면 그걸 이제 원화로 내놓아야 되는데 달러를 안 내놓고 그대로 달러를 갖고 있다랍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그 달러를 가지고 원자재를 사올 수 있고 하니까 아마 이 달러를 기업들이 받아와도 그거를 지금 내놓지 않고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개인들도 이제 불안하니까 달러 사재기의 열풍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사는 달러도 상당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서학개미라 해서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미장에서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나가는 달러도 많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제대로 안 믿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서 완전히 우리가 지금 코가 깨이는 바람에 이 달러를 갖다가 우리가 상당히 그 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이걸 공급받을 길이 없어졌다는 거 이것 때문에도 달러 값이 지금 오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르는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이게 특히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제 1,400원대 여기를 하나의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기업들이 하나의 전략을 짜놨는데 기업 계획을 짜놨는데 이게 1,400원보다 훨씬 넘었으니까 뭐 지금 항공업계를 비롯해서 많은 데가 아우성을 지금 지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계속해서 선전을 하면서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퍼주면서 오히려 돈을 퍼주면 이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기는 침체인데 인플레이션만 일어나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구매력이 감소하고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베네수엘라 가는 소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가지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경제를 살릴 생각은 별로 않고 말만 뭐 민생 하지 사실은 정치 보복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특검을 갖다가 그 수사 기간을 계속 연장해 주면서 말이죠. 이거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조기에 매듭을 짓고 민생 쪽으로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사이 이제 조금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조정장으로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말이죠. B2가 문제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B2 그러니까 B2 열풍이 부른 것은 오로지 이재명 때문이죠. 이재명 정부의 관료가 또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실 부동산 사지 말고 주식을 사라라고 하면서 5,000포인트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희망을 주니까 사실 고점에서 들어간 우리 국민들도 많단 말이죠. 더 갈 줄 알고 그렇게 한 건데 지금 갑자기 주시장이 붕괴되다시피 그냥 막 떨어지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부부싸움 엄청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지금 우울증 걸리는 사람 많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죠. 강신업 TV에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계 상황을 보면은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다만 내 돈으로 해야지 이거 신용을 쓰는 것이 위험하다. 신용을 쓰게 되면은 몇 개월 안에 그 주식을 팔든지 아니면 돈을 더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굉장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현명한 어떤 스마트한 그런 경제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말이죠. 지금 그렇다 해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뭐 붕괴가 돼가지고서
그런 공황 같은 상태가 오느냐, 그건 뭐 일단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은 분들은 좀 진득히 기다려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빚으로 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손절매를 해서라도 빚의 규모를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는 여러분들의 지금 응원 속에서 무럭무럭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강실업 TV를 응원하는 방법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강실업 TV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 구경하시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잇는 강실업 TV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 알부민도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 또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실업 TV입니다. 여러분께서 강실업 TV 화이팅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응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